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투자생활 슬투생입니다. 세계 금융권과 기업들, 그리고 정치권까지 가상자산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둘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걸까요? 지금부터 어떤 이슈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최대 은행 커먼웰스는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 및 블록체인 업체 체이널시스와 제휴해 고객들에게 암호화폐 거래 및 보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호주에서 시중은행이 암호화폐 거래 시장에 공식적으로 뛰어든 것은 커먼웰스가 처음입니다. 은행 측은 모바일폰 앱에 암호화폐 거래 기능을 추가해 이달 중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커먼웰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등 10개의 암호화폐 자산을 주요 거래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스타뱅크는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첫 번째 은행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뱅크는 인디애나에 본사를 둔 지역은행으로 인디애나 중부와 북동부에 36개 지점과 28억 8천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는 뉴욕 디지털 투자그룹과 알카미 플랫폼을 통해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고객들은 스타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비트코인을 사고 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인 시암 상업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컵 지분 51%약 6,321억 원에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트컵은 태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승인을 받은 정식 거래소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거래량이 300억 달러, 약 35조 원으로 태국 내 시장 점유율의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태국 중앙은행은 2018년 8월 은행 등 금융사가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태국 은행들이 직접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지만 태국 SEC 승인을 받은 가상자산 기업과 거래하는 것은 가능하게 됐습니다. 미국 하원 의원들이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에게 질의서를 보내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SEC 접근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톰 에버 하원 의원은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은 규제의 명확성을 요구해온 수백만 명의 미국 투자자들에겐 큰 진전이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 투자자들에겐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SEC가 투자 위험에서 중요한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데론 소토 하원 의원은 가상자산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라는 점이 입증됐기 때문에 잠재적인 이점을 극대화하고 모든 위험을 낮추기 위해 투자자들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SEC의 규제는 명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하원 의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산을 직접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파생상품 기반 ETF보다 더 강력하게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현물 ETF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라고 말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당선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첫 석 달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받겠다고 밝히며 뉴욕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혁신적인 산업들의 중심지가 될 것이니 잘 지켜봐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코인데스크는 뉴욕시는 세계적인 금융의 중심지지만 대부분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엄격한 등록과 자격을 요구하는 규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뉴욕시가 그의 급여를 실제 비트코인으로
지불할 수 있을지 주목할 만하다고 전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국제자금 세탁방지기구에서 밝힌 기본적 입장에 따라 NFT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FATF가 지난달 내놓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자를 위한 지침을 보면 보완 가능하기보다는 유일하고 결제 및 투자용이라기보다는 수집용에 가까운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본 지침서를 통해 NFT의 일반적인 사용이 가상자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상자산의 일반적인 성격인 결제 및 투자에 사용한다면 가상자산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기재했습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는 공시를 통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하이브에 유상증자 방식으로 7천억 원을 투자하고 동시에 하이브도 같은 방식으로 두나무에 약 5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두나무는 이를 통해 하이브 지분 5.57%를, 하이브는 두나무 주식을 2.48%를 취득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브와 두나무는 합작 범위를 설립해 아티스트와 NFT가 결합된 팬덤 기반의 신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티스트들의 포토카드 및 기념품이 NFT로 발행돼 복제가 불가능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한정판이 돼서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글로벌 컨퍼런스 이그나이트에서 메타버스 화상회의 솔루션 팀즈용 메시를 포함해 메타버스를 위한 클라우드 솔루션을 선보였습니다. 팀즈용 메시를 이용하면 별도 장비 없이 어떤 기기에서든 개인의 아바타로 가상 환경에 접속해 원격 회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회의용 아바타는 인공지능 AI 기술을 응용해 사용자의 움직임과 제스처 등을 표현할 수 있도록 구현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실과 가상세계가 연결된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현실의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는 플랫폼 다이나믹스 365 커넥티드 스페이스도 사전 공개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AI와 사물 인터넷 기술로 고객 동선이나 제품 장비 상태 등의 실시간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앞으로 모든 비즈니스는 데이터와 AI를 통해 협업하고 디지털, 물리적 세계를 연결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의 업무 환경에서 메타버스, AI 등의 키워드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각국 은행들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회의적인 시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던 금융권이 빠르게 변해가는 세계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도태되기 싫으면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눈치 보던 다른 은행들도 앞다투어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치권과 글로벌 기업들 역시 발빠르게 태세 전환하며 암호화폐를 취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터넷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를 생각해보면 암호화폐 역시 흐름에 따라 엄청나게 발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니 이슈에 흔들리지 않고 투자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